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용재 전문가입니다. 어, 오늘이 8월 14일, 현재 시간 8월 14일 오후 9시 40분인데, 내일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고, 해서 겸사겸사,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 겸, 그 다음에 또 보유 종목들도 점검해 볼 겸, 이렇게 해서, 하나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을 좀 이야기를 그런다면 첫 번째로 주식 매매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1차적으로 할 거고, 두 번째로 현재 보유 중인, 아니죠, 다시 이번 주 매매했던 종목 점검 및 복귀,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로 알파 트레이더 자동 매매에 관하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식 매매로 수익 내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주식 매매로 제가 이제 주식을 매매한 지가, 제가 올해 37이고요. 주식 매매한 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돼가죠. 20년 돼가는데, 실전 매매도 정말 많이 했었고, 돈도 정말 많이 까먹었었고, 또 돈도 많이도 벌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10중 8구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으뜸이 뭐냐면 바로 종목에 관한 건 겁니다. 종목만 잘 찍어서 종목이 잘 올라가면 수익을 낸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종목만 잘 찍어서 수익을 이 종목이 쫙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낸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목을 잘 사게 되면 수익을 낸다. 자,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10번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해도 한 번 매매 실패하게 되면 바로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실패가 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매매 한창 잘 될 때는 정말 사는 종목마다 수익이 납니다. 쫙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감이 쫙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종목 하나에다가 몇 종목이 안 되는 종목, 소수의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종목들이 상승하면 다행인데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는 급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수순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갖고 있어야죠. 홀딩을 합니다. 어떤 거는 3개월 보유, 3개월 보유해도 종목이 안 올라요. 그럼 6개월 보유, 6개월 갖고 있어도 종목이 또 안 올라요. 1년 보유. 그러면서 하염없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물리게 되면 다음 생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매매를 하냐면, 안되겠다, 짧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단기 매매를 해보자, 단타를 해보자, 단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게 3%만 먹고 나오자, 5%만 먹고 나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상한가 따라잡기 또는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지없이 또 물리게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종목이 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도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단타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 단타가 스윙으로 바뀌게 되고, 스윙이 중기로 바뀌게 되고, 스윙이 장기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국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응?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아니에요. 종목 아닙니다. 아님.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포트예요. 포트. 이 내용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매매를 잘하면 최소한의 손실 또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매매를 잘하면 최소한의 손실 또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봐보세요. 자신의 계좌를 한번 봐보세요. 계좌. 자신의 계좌를 보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종목들이 10종목도 있을 거고 또는 5종목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종목 중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수익, 손실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매매는요, 종목을 잘 찾는 것, 잘 집어서 잘 찾아서 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계좌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주식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마다 올라가는 케이스는 절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제일 유명한 투자자들, 워렌 버핏이든 피터 린치든 또 네노라는 투자자들이든 어떤 매매가도 내가 사는 것마다 100% 다 올라가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손실 나는 게 있고 수익 나는 게 있고 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잘 집어서 수익이 날까요? 아니에요. 종목은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지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내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있고 B 종목이 있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지난 20년간 매매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C 종목, D 종목, A, B, C, D, E 종목, 이렇게 5종목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5종목을 갖고 있고 이 5종목의 총 매입 금액이 우리가 5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아니, 간단하게 그냥 1천만원이라고 할게요. 한 종목당 1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종목당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자, 매입 금액이 다 200만원이고 여기서 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10만원, 여기서 0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좌가 있다 그런다면 이 종목들만 볼 거예요. 야, A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건 보유. B 종목은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유. 아, D 종목 마이너스 10만원이네. E 종목 마이너스 20만원이네. 그러면 D 종목은 현재 어떻지? E 종목은 현재 어떻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트를 보고 분석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회원님들. 이 종목이라는 거는요, 회원님들, 종목이라는 거는 이 계좌에서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가고 안 떨어질 건지 이런 건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 종목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계좌라 그런다면, 내 계좌라 그런다면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뭘까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란 뭐냐? 투자 위험이에요. 투자 위험이란 뭐냐?
돈입니다. 돈. 자, 기본적으로 총 매입 금액의 마이너스 20%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라는 건 뭐냐면 1000만원에 마이너스 20%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0이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좌의 총합을 보게 되면 총합 손실금, 수익금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금하고 손실금 자체가 계속 변화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계좌의 총합이 매일마다 봤을 때 마이너스 2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총 매입 금액에 1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1000만원에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유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20%까지는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바뀝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 종목이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반등이 나와서 손실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수익 나는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합을 보는 거예요. 합을. 이 수익금과 손실금의 합을 더했을 때 이 손실금과 수익금이 총 내가 매수한 금액의 마이너스 20% 안에 있다? 그러면 계좌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계좌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0%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목에서 위험이 되는 가장 리스크가 큰 종목을 끊어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종목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끊어내서 전체적인 계좌를 살려놔야 돼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마이너스 20%가.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자, 그런데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또는 내가 지금 종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2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20만원의 종목이 현재 내 계좌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종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거예요. 이 2라는 투자 위험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얘를 투자 위험을 줄여야 돼요. 왜냐? 내 계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목은 이런 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려 있거나 또는 가장 손실금이 큰 종목이거나.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내 계좌 중에서 지금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0%짜리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30%짜리도 있을 거고, 또는 손실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실금이 큰 종목 또는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정리하냐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뭐냐? 첫 번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떨군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중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익 나는 종목과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2라는 종목이 현재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 계좌에 지금 가장 큰 손실을 안기고 있고 투자 위험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그냥 매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떨군다? 아니에요. 그러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한다? 아니에요. 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단 물량을 줄일 때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그냥 이 종목만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손실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것을 같이 희석을 시켜서 파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이 현재 20만원 수익 중이죠. 그러면 E라는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20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6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2라는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60만원이니까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A 종목과 E 종목을 같이 빼는 겁니다.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만원 발생을 했죠. A라는 종목에서 2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E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60만원에서 20만원치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0원이 되는 겁니다. 0원. 20 마이너스 20 0원이 되는 거예요.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습니다. 수익도 없지만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0원이 되겠죠. 다 팔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포지션을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내 계좌의 위험 자체를 다운시킵니다. 내 계좌가 현재 이게 제일 불안하고 손실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스크, 투자 리스크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애수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애수금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A라는 종목을 20만원어치 팔았죠. E라는 종목을 또 2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 금액과 여기에서 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애수금이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애수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 F 종목을 사는 거예요. F 종목을.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F 종목에서 또 200만원으로 신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나든 손실이 나든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을 리스크 자체를 계속해서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애수금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죠. 회원님들은 지금 매매를 하면서요, 매매가 아니에요. 회원님들이 하는 거는 도박입니다. 지금 단순히 종목에 목을 매달고 종목에 올인하고 이 종목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요, 이번 시장 7월달에 꺾인 거 보셨죠? 폭락장 그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왜? 전체 시장이 갖다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종목만 올라가길 바랍니까? 자고 일어나면 종목들이 1700개 1800개가 하락 중이에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인데 2400개 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1800개 종목이 하락이에요. 폭락장 때. 근데 내 종목이 올라가길 바란다?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 20년간 종목들만 연구를 엄청 했어요. 물론 종목을 찾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종목의 저점은 어디인가, 고점은 어디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연구를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제가 매매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방법은 뭐냐,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포트를 보고 매매를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투자 위험이 발생하는 종목의 리스크는 다운을 시켜서 투자 위험을 없애고 신규 종목으로 새로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수익 나는 종목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냐 안 끌고 나가냐, 이 기준은 뭐냐면요, 회원님, 바로 이거예요. 내 총 매입 금액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인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보유 종목이. 그래서 손실금이 마이너스 220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20만원을 줄여야 돼요. 20만원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20만원어치를 파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20% 안으로 들게끔. 자, 그런데 종목을 여기서 아무거나 빼느냐? 아니죠. 아무거나 줄이면 안 되죠. 왜? 어느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같이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위험 자체가 다시 마이너스 20%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 계좌를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계좌 관리를.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계속 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냈어요. 그럼 수익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익금만큼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이 발생하는 종목을 물량을 줄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교육 내용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겠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그냥 놔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은 물려있는 종목대로 그대로 내두셨을 거예요. 종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님들 계좌 관리를 하면서 투자 위험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종목에 올인을 하고 종목만 쳐다보는 거는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내 소중한 자산과 주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오래 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포트를, 자기 계좌를 보면서 위험 자체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마다 자기 계좌를 보고 아 지금 내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이게 가장 위험하구나. 그럼 이걸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일 수가 없으니 수익 나는 종목과 같이 물량을 빼면서 같이 올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으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중, 종목 비중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 비중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목 비중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비중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비중 들어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비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항상 비슷한 금액으로 다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그 매수된 것만큼 계좌 관리를 해야지만 회원님들이 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저의 방에 들어와 있는 회원님들 본인이 주식 매매 잘하고 주식해서 수익을 내면 제 방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계좌 관리하고 자기 종목 찾고 본인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하시고 있었겠죠. 종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회원님들 종목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고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도 바글바글하고 폭락장 오게 되면 같이 무너지는 케이스도 바글바글합니다. 종목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이번 주 매매했던 종목 한 번들 살펴들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지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테크. 자, 일지테크는 탄소섬유 제가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탄소섬유 관련주고 일본이 경제 제재가 들어갔어요. 탄소섬유 우리 안 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랴부랴 반격을 하죠. 그리고 국내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일지테크가 탄소섬유 관련주여서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최저점 2560원부터 파동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여기서 있었죠 저희. 근데 제가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왜? 여기서 고점을 뚫게 되면 이 구간에서 바로 2차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근데 제가 안 팔았어요. 근데 오늘 6.98% 7% 빠졌어요. 아마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빠지면요 잡으면 돼요. 회원님들 빠지면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돼요. 제가 매매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죠. 종목은 항상 추천이 나가는데 추가 매수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다. 그 점 생각하시고 일지테크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 미리 애수금 확보해 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지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이 나와서 조정은 받을지언정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 첫 번째로 탄소섬유 관련주, 탄소섬유 이슈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재무제표입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 한번 봐볼게요. 자, 매출액 2600억, 2200억.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순이익도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매출액입니다.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666억이에요. 매출액 2000억이 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666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최소한 2000억은 가야지 정상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1500억은 나와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연 매출액이 2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그러면 주가가 첫 번째로 탄소섬유 이슈 살아있고 두 번째로 매출액 살아있고. 그러면 주가 자체가 밀려도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 구간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무조건 종목은 하염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없을 뿐더러 하염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없을 뿐더러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없어요.
떨어지는 종목은 반드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2차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 조정으로 받으러 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일일이 제가 그것까지 다 집어내면 저는 주식의 신이 되어 있겠죠.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갈 거라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고 더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 올라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대응 전략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지지선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요. 네?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일지테크가 잘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3일 조정 받았습니다. 괜찮네. 조정 이렇게 받았으면 추가 상승 나오겠네 하고 다음날 매수를 했다 쳐요. 우리가 매수 시점이긴 해요. 저 자리가 했는데 다음날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3일선 안 깼네. 결국 5일선 안 깼네. 홀딩 엄청나게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안 팔고 보유를 했어요. 떨어지네. 추가 매수 하자. 그럼 추가 매수 시점은 언제 잡아야 되느냐? 다음날 양봉 뜬다? 바로 여기서 추가 매수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런 단기 지지선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지지선을 형성할 때는 이 지지선이 바로 추가 매수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추가 매수를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최소한 이 구간에서 3, 4일은 봐야 됩니다. 3, 4일은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리고 완전히 전고점 전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 아니에요. 추가 매수 구간 아니죠. 아니에요. 이 종가 기준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이 양봉 기준 4150원 라인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아니에요. 더 떨어지죠. 이틀 버틴다? 여기서 추가 매수? 아닙니다. 또 떨어지죠. 못 버티죠. 계속 못 버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봉 하나 뜨고 다음날 음봉인데 음봉 종가가 양봉 안으로 들어왔어요. 버티는 모습 확인되죠. 오케이. 이 상태로 조금만 3, 4일만 더 버텨라. 보는 겁니다. 버티네.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날 종가 자체가 여기를 올라섰기 때문에 첫 양봉 하락을 추세를 멈추고 첫 양봉에 올라섰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쫙 나오죠. 이날 시가 보고 바로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결국 추가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7% 떨어져 있어요. 다음날 금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또 떨어집니다. 이거 또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추가 매수 떨어진 날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며칠 더 지켜보면 됩니다. 자리 완전히 만들어 줄 때까지 지켜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리가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확 떨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다시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고 팔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서 떨어지니까는 좋아하고 올라가니까 기뻐하고 이러 할 필요가 없어요.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테크는 앞으로 성장 이슈 및 여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거 제가 자리 잡으면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사인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지테크는 불안해할 필요 없고, 제일제강 보겠습니다. 자, 제일제강 쭉쭉 가고 있죠?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뚫어냈습니다. 전고점. 이 구간 전고점인데 뚫어냈죠. 3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보유하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일제강 뭐 수익 내고 있으니까 크게 설명 드릴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 한번 봐볼게요. 자, 이즈미디어 한번 봐보세요. 이즈미디어. 오늘 왜 매수를 했는가 보세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집니다. 계속해서 빠져요. 빠지다가 반등 나올 듯 하고 또 빠지고, 반등 나올 듯 하고 빠지고, 반등 나올 듯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주식은 기회를 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치고 올리느냐 안 치고 올리느냐 저도 몰라요. 그거는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단 1%라도 높으면 주식은 일단 사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식이라는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을 우리가 원해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자산을 원한다면 은행에다 돈 넣고 이자를 받아야 되죠. 손실의 위험을 감내를 하고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온 것 같으면 매수를 해야죠. 기회가 온 것 같으면 매수를 해야죠. 오늘 상승 하락 추세를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두 번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60% 올랐어요. 앞으로 이게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높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한 거고 그 구간을 보는 거죠.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이지미디어 보세요. 월봉 차트입니다. 신규 상장 2017년 7월 됐죠. 이제 2년 된 신규 상장주예요. 엄청 떨어지다가 한 달 만에 이게 하나하나가 월이죠. 하나하나가 월인데 이 한 달 만에 떨어진 거 거의 1년 넘게 떨어진 걸 한 달 만에 복구시키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 2, 3, 4, 5개월 동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점 구간까지 완전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떨어지는 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저점 매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때인가요? 매도를 해야 될 때인가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지미디어를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반등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 그런다면 6,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6,000원까지도. 그럼 우리 수익 보고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제가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막연하게 급락을 맞았던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나올 때 수익을 보고 하든가 그런 의미에서 매수를 한 게 줌인터넷이었어요. 줌인터넷 한번 봐볼게요. 줌인터넷 오늘 다 수익 정리하고 나왔죠. 수익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 구간에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 나왔습니다. 이때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종목을 샀어. 근데 이 종목이 다음날부터 떨어져서 물리기 시작합니다. 추가 매수 언제 잡아야 될까요?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 구간 추가 매수? 아니에요. 이 구간 추가 매수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는 골로 가는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추가 매수는 떨어질 때 지지선이 최소한 3, 4일은 버텨주고 마지막 종가가 첫날 양봉 나오는 거에 돌파를 해줘야지만 매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계속해서 주식 오르고 이틀 버텨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16% 장중에 나오면서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매매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줌인터넷으로 내가 수익을 봤어. 30만원 수익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리스크, 손실 금액이 큰 종목을 30만원 번 것만큼 줄여놨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예수금을 확보해 놨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예수금으로 신규 종목을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수익금이 나오면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회원님들이 계좌에서 가장 위험하고 투자 리스크가 큰 해당 종목을 그만큼 빼세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계좌의 리스크를. 그렇게 해서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신기한 게 줌인터넷도 수익 냈었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익 낸 거 한번 볼까요? 에스모 수익 냈죠. 지금 현재 절반 갖고 있는데 절반 물량은 제가 갖고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에스모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줌인터넷 수익 내고 나왔죠. 자, 제일제강 현재 수익권입니다.
이즈미디어 현재 수익권이에요. 결국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손실 보고 있는 건 일지테크 딱 하나예요. 일지테크 딱 하나입니다. 일지테크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잡으면 돼요. 지지선 잡아서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마이너스 7% 손절할 거 마이너스 3%로 줄이고 나올 수 있어요. 즉 이 종목 하나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거나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경우는 없다고요. 물론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줄여놔야 된다. 매수나 매도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거 신규 매수할 때 종목들을 제발 크게 매수는 하지 말아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줌인터넷에서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필이면 하나 떨어지는 거 있는데 일지테크를 사가지고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회원님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원님들이 몸이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하는 말 뻔해요. 감기 걸렸으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라 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빨리 나으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맞아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좀 적게 마시고 일찍 자고 자기 컨디션은 자기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매수할 때 종목들 비중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라,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잘못하면 위험하다 얘기를 해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 수익 내서 딱 하나, 이거 일지테크 하나 지금 손실 중인데 이것만 크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쯤 저를 원망하겠죠. 사기꾼이네 뭐네, 종목이 안 올라가네 뭐네 소리가 나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전문가인 저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줌인터넷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으신 분들도 계시죠. 비중 크게 들어가서. 그것도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한두 번의 유행으로, 회원님들, 한두 번의 유행으로 한두 번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매매에서는 제가 장난컨대 절대 오래 못합니다. 매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었지 그게 다음에도 그대로 보장이 될 거란 건 없어요. 회원님들은 지금 도박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식 자체가 도박이긴 하죠. 자, 근데 도박을 하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 가가지고 도박을 하더라도 따는 놈들은 따요. 걔네들이 뭐 찍는 것마다 잘 나가서 땁니까? 포카판, 고수톱, 회원님들 고수톱 할 때 생각해봐요. 고수톱 할 때 맨날 고수톱 할 때마다 땁니까? 아니죠. 내 패를 보고 상대방 패가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하고 이거를 투고를 해야 되는지 쓰리고를 해야 되는지, 고를 부를 때 회원님들 그냥 생각 없이 고 부릅니까? 아니죠. 상대방 패 확인하고 지금 나와 있는 패들 다 확인하고 고를 외치든 스톱을 외치든 하죠. 하물며 고수도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도박을 하는데, 회원님들은 지금 내 돈 가지고 가장 큰 매매를 하는 이 주식 종목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비중은 얼마로 해야 될지 매매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습관과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런 포트 매매예요. 포트 매매. 내 계좌 관리.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좌에서부터. 이걸 아셔야지만 회원님들이 주식 매매로 오래 매매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꾸준한 수익을. 오늘 어떤 분은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저희한테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지테크 떨어진다고. 제가 너무 이거를 나중에 전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추천하는 종목마다 수익 내고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없겠죠. 아니에요. 추천하는 종목 하락 나와요. 문제는요, 회원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를 잘 알아셔야 되냐면, 전문가, 왜 전문가라고 할까요, 회원님들? 찍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찍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서가 아니에요.
찍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서 아닙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전문가 불리우는 이유는 매매 전략이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고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느닷없이 대표가 횡령 배임이라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 먹고 마이너스 30% 하한가 맞는 경우가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문가가 어떻게 아나요? 내가 그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내가 그 회사 대표도 아닌데. 그러면 수많은 이제 회원들이 난리를 치죠. 야, 네가 추천한 건데 떨어졌다. 그거는 전문가를 탓해서는 안 돼요, 회원님들.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락,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악재로 인한 하락, 그런 것까지 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회사 대표도 아닌데, 내부자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대처하는 자세, 전략,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전문가라는 겁니다. 회원님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계속 넘어가자 그런다면, 저는 제가 종목을 잘 찍고 내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종목을 찾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또는 내가 찍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더 커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지만 제 추천 종목이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손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다음 매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맞춰서 같이 매매를 해나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점을 꼭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트레이더 자동 매매에 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파 트레이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파 트레이더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알파 트레이더는 컴퓨터를 켜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종목을 찾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현재 쭉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총 제가 8개월을 매매를 했는데 8개월 매매를 해서 1억 원금으로 총 1억 5천까지 불어난 상태이고 5,2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트레이더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종목 찾고 매수와 매도를 다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니까 이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8개월간 검증을 했고 데이터도 제가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알파 트레이더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교육 영상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자, 그렇게만 하고 그럼 오늘 방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를 진짜 꾸준히 오래 하면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리딩을 열심히 해드려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